이번 시간에는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초고층 건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들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초고층 건물의 장단점에 대해 토의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린 빌딩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초고층 건물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설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차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바벨탑과 에테메난키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초고층 빌딩, 현대 초고층 빌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안전 구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식으로 순서를 가져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의 이야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제 아는 사람도 있을 건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하면은, 자, 바벨탑은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건축물인데요. 이 바벨탑은 인간들이 천국에 닿기 위해서 높이 쌓아 올린 건축물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은 하나님이 보시고 분노를 했고, 이제 그 원인은 인간들이 협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말을 제각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언어가 모두 달라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성경에 적혀 있는데, 성경책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사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역사학자들이 이 바벨탑의 실제 모델이 무엇이었나 한번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바벨탑이 존재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그 고고학적인 역사랑 이제 자료를 통해서 비슷한 시기에 성경에 적혀 있던 그 시기에 그리고 비슷한 위치에 에테메난키라는 건물이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자, 이 건물이 바벨탑의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에테메난키는 지구라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냥 커다란 건물이라는 뜻이고, 이제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장소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에테메난키라는 건물이 바로 바빌로니아라는 왕국에 있었는데, 그 당시 바빌로니아라는 왕국은 매우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다 왕국이 패망을 해가지고 다수의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오게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바빌로니아의 에테메난키가 엄청난 크기의 건물이었을 거고,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엄청난 대도시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있고 엄청난 건물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저 건물을 짓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언어가 모두 다르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가 있었겠다라고 전해져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지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건물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거랑 이 건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어쨌든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 이 에테메난키의 높이는 대략적으로 90m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자, 90m 정도의 건물이라면은 대략 30층 건물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30층짜리 아파트. 지금으로서 봐도 30층짜리 아파트면은 굉장히 높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창세기,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에도 이렇게 높은 건물을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높은 건물을 이 당시 때부터 만들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옛날부터 이제 고층 건물을 만들다가 이제 현대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고층 건물을 만들고 있는데, 현대 초고층 건물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먼저 1931년에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지어지게 되는데, 대략 높이는 381m 정도가 되고 102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빌딩으로 유명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1973년 시카고의 윌리스 타워가 442m로 최고의 높이의 빌딩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04년에 타이완의 지상 101층 508m의 타이베이 101이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2009년에 제작된 163층 부르즈 할리파가 828m의 크기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롯데타워죠. 롯데타워는 2016년에 제작이 되었고 높이는 대략 555m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에서 보면은 높은 건물들이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이 있다 보니까 높은 건물에 대한 대단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실제로 건물을 높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구성의 문제예요. 건물의 건축물이 높아질수록 맨 아래에 있는 자재들은 위쪽의 무게를 전부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져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은 왼쪽 아래에서 만약에 벽돌을 하나만 쌓는다 이러면은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런데 벽돌을 계속해서 위쪽으로 쌓아 올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맨 아래에 있는 벽돌은 위쪽에 있는 3개의 벽돌을 전부 다 지탱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맨 아래에 있는 벽돌이 깨지게 될 거고 그러면서 건물이 붕괴가 될 위험이 있겠죠. 이렇듯 초고층 건물을 만들려면은 그 위쪽으로 쌓아 올린 자재들을 맨 밑에 애들이 전부 다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진 자재들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들려면은 굉장히 내구성이 강한 재질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과거에 초고층 건물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도 속하게 돼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강철이나 콘크리트 등 이런 내구성이 좋은 재료들이 발명이 되고 얘네들이 발달이 되면서 높은 건물이 생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건물을 높이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제일 먼저 확보돼야 되는 거는 자재의 내구성이 제일 먼저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람에 의한 영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정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바람이라는 거는 뭐 아래에서도 불고 위에서도 다 부니까 어차피 상관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건물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바람이 만들어내는 힘이 굉장히 커져요. 자, 예시를 들어보면은 자, 높이가 작은 물체랑 높이가 큰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높이가 큰 물체는 살짝의 힘을 가해줘도 쉽게 쓰러진다라는 게 상상이 가고, 그 다음에 높이가 작은 물체는 큰 물체에 비해서 비교적 더 센 힘을 가해줘야지 얘네가 쓰러질 거라는 게 상상이 될 거예요. 자, 이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물체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살짝의 힘만 가해줘도 얘네들이 쓰러질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커지게 돼요. 따라서 이제 고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바람의 세기를 고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건축 구조를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관성 모멘트인데, 이 관성 모멘트는 말이 어려우니까 대략 예시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주황색은 무거운 재질, 그 다음에 파란색은 가벼운 재질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걸 가지고 똑같은 높이의 건물을 만들어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은 무거운 재질을 가운데다가 두고 가벼운 재질을 주변에다가 둘러싸는 구조의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거운 재질을 바깥으로 내보내서 만들 수 있는 건물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건물을 만들게 됐을 때 차이점이 생기는데, 자, 상상을 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거는 가운데 무거운 게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무거운 재질이 옆으로 퍼져 있어. 자, 그럼 어떤 게 더 잘 쓰러질까요? 상상을 해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더 잘 쓰러질 거예요. 맞죠? 자, 왜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를 봤을 때 만약에 얘가 왼쪽으로 힘을 가해준다 라고 보면은 얘가 왼쪽으로 쓰러져야 되는데 오른쪽에 무거운 물질이 받쳐주고 있잖아. 얘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아래쪽으로 힘을 가해주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쓰러지려는 힘을 최대한 막아줘요. 그런데 만약에 무거운 재질을 그냥 가운데다가 사용하면은 얘를 왼쪽으로 힘을 가해줬을 때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는데 이거를 버텨줄 만한 자재가 가벼워.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쓰러지겠죠. 그래서 이것이 관성 모멘트의 차이예요. 무거운 물질을 어디에다가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쉽게 쓰러질 수도 있고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물체가 쉽게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은 무거운 자재의 물질을 주변으로 퍼뜨려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층 건물을 만들 때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 첫 번째로 바람의 영향,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 두 가지를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초고층 빌딩이 만들어지기까지 이제 고려해야 될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이제 건물의 내구성을 키우는 거는 자재가 뭐 어떻게 발달하는가가 문제겠지만 이제 건물을 어떻게 쌓아 올리냐가 문제겠죠. 어떻게 쌓아 올리냐에 따라서 이제 바람의 영향이라든지 관성 모멘트의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쌓아 올리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바람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무의 뿌리처럼 땅 밑으로 벽을 내리는 그런 코어 벽이 필요한데요. 이제 건물의 구조를 기본으로 봤을 때 가운데 이제 바닥 깊게까지 뚫어서 이제 벽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코어 벽이라고 합니다. 이 코어 벽을 기준으로 내 모퉁이에 거대하고 무거운 기둥을 만들어서 건물이 바람에 대한 횡력을 저항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를 우리가 메가 기둥 구조라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구조가 메가 기둥 구조인데요. 가운데 보면은 땅속 깊이 박혀 있는 코어 벽이 보일 거고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둥들이 늘어서 있는데 이것들이 무거운 자재들이 바깥쪽에 끌려 있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조 말고도 이제 Y자 형태의 구조물도 있는데요. Y자 모양의 코어 벽을 만들고 각 모서리 끝에 메가 기둥을 설치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구조는 일반적인 메가 기둥 구조에 비해서 바람에 대한 수평 내력이 크고 그 다음에 Y자 모양으로 건설 비용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메가 기둥 구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롯데타워가 메가 기둥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요. 한번 자세히 나중에 놀러 갈 때 자세히 보면은 주변부에 큰 기둥이 꽂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Y자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828m짜리 부르즈 할리파가 이 Y자 구조의 Y자 구조를 선택해서 건물을 지어 올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초고층 건물이 이제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